LINK 브이나데요.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우브 3f 밑줄 EACP 8. 내 세상이 뒤집어졌던 전형적인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35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나 사라 존슨은 내 결혼 생활의 고요한 외관을 깨뜨릴 진실을 밝혀내려고 우리가 공유하는 고급 SUV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윙윙거리는 에단의 전화 호기심이 나를 덮쳤습니다. 화면의 문자는 마치 직감의 펀치 같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보고 싶어요. 미아 사랑. 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에단, 내가 암묵적으로 믿었던 내 안에 있는 채였습니다. 나는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는 문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반응은 수치심이나 후회가 아니라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라. 그의 말은 산성처럼 찔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목격한 방이었습니다. 웃음과 다정한 순간, 이제 배신의 전쟁터 SUV 내가 원해요. 에단이 요구한 그의 대담한 요구는 나를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결혼 전에 구입한 나의 꿈의 차였고, 이제 그는 그것을 자신의 벌금으로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빌어먹을 차를 가져가세요. 나 독이 섞인 내 목소리에 반박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줄은 몰랐지만 대출금에는 한 달에 $6,000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공한 에단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가 찰칵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문을 쾅 닫고 나갔죠? 나는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 내 신뢰를 배신한 것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에단이 자동차 대출뿐만 아니라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빚진 감정적 빚은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에단이 나를 속이기로 결정한 나를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에단의 계시가 초현실적인 악몽이 된 후 진짜 사라 존슨이 삶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한때 친절했던 말은 이제 잔인함으로 가시에 찔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한때 해피키친에서 저녁을 준비할 때 생각 없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에단은 오만함을 터뜨리며 어슬렁거렸습니다. 사라, 내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SUV. 오늘 밤 나는 칼을 손에 쥐고 토마토를 썰었다. 작업의 단순함은 내 감정의 복잡성과 대조되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단의 웃음은 따뜻함 없이 차갑습니다. 나는 한때 당신의 SUV가 더 잘 타는 것을 알았고 미아는 그가 내 피부를 기어다니게 만드는 잘난 척하는 그의 말을 선호합니다. 나는 그의 대담함 때문에 그에게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대신 나는 강요된 침착함으로 대답했지만 당신이 그녀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을 운전하는 마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을 더해주는 그 차.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했고 사라가 늘 별것 아닌 일로 만든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감정을 전혀 무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감을 떨쳐버리세요. 에단의 무관심은 그의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나를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이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있어 사소한 장애물로 여겼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에단의 잔인함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굳건히 서서 그가 나를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동차나 파기된 서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에단이 나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 맞서 나 자신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폭풍을 일으켰고 그는 곧 내가 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웠지만 어쨌든 예상했던 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이었지만 아무것도 평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을 마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로 에단을 놀라게 하려고 미약한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남은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집에 다가가면서 진입로에 이상하게 주차된 SUV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은 떨림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목소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속했던 친숙함이 얽힌 에단의 목소리, 여자의 웃음, 시원한 금속에 내 귀를 대고 평온한 조롱, 내 희망의 마지막 흔적을 깨뜨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빨리 그녀를 떠나고 싶어요. 미아가 사라와 결혼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지루하고 한심한 실수. 그의 말의 고통은 육체적이었습니다. 내 심장에 내장이 찌르는 듯한 느낌에 나는 뒤로 물러나 내 아래의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넘어지자 내 쿵소리와 함께 차에 부딪혀 내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에단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라,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서서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겨울왕국 에단, 어떻게 당신은 그의 반응에 후회가 없었을 수 있었습니까? 사라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아, 그녀는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은 뚜렷했지만 그 순간에 완전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굴욕과 상심, 고통은 차갑게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더 이상 나약함도 없습니다. 후회합니다. 에단, 그가 그의 오만함을 비웃었던 모든 배신의 모든 말을 후회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후회. 나는 지금 당신이 그렇다면 의심합니다. 신뢰합니다. 점점 커지는 어둠 속에 나를 홀로 남겨두고 차를 몰고 가니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 안에서 굳건해진 결심, 에단이 선택을. 이제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단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한 결말을 직접 작성하십시오. 보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에단은 그 후 몇 주 동안 마지막으로 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슬픔과 분노를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동정심과 강인한 결단력이 혼합된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던 칼튼 양에단은 불신앙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감정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칼튼. 내가 그녀에게 건넨 자신의 행동을 반드시 후회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단의 배신을 포착한 SUV의 대시캠 영상을 포함하여 내가 수집한 증거는 그녀의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불륜과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는 에단의 진실성을 고갈시켰습니다. 이기심, 잔인함, 전혀 후회하지 않는 시어레이와 시어레이의 딸이 더 나을 것이 없다는 본성이 사람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자신감 있고 회개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있는 에단의 오만함과 비슷했습니다. 법원은 나의 유리함을 판결했습니다. 에단의 외관은 다음의 무게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SUV를 포함한 그의 자산을 분할하는 것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법원을 떠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나의 존엄성과 회복을 통해 얻은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레어가 그들의 얼굴에서 나올 때의 자기 가치는 패배와 충격의 초상화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과소평가했고 결과 없이 나를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사라, 에단이 씁쓸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이미 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외면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후회하면서 차분하고 차분하게 목소리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에단의 속임수와 조작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삶이었습니다. 내가 나만의 이야기의 작가였던 이혼의 최종 결정이 내 삶에 새로운 새벽을 가져왔다. 나는 수수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에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으로 매일 아침 평화로운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혼란의 세월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지만 진정한 해방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단은 재정적 의무를 감당할 수 없어
어느 날 저녁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휩싸였습니다. 사라, 당신은 나에게 위자료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대출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나에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간청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고 오만했던 에단이 지금 내 자비를 위해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에단이 지금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동정심도 없이 내 목소리로 대답하기 전에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사라, 우리 결혼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깨졌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파괴할 때까지 그것은 뭔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말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에단, 그게요. 통화는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닙니다. 에단의 패배한 한숨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에단의 몰락 소식이 퍼진 후 몇 주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직장을, 그의 평판이 손상되었습니다. CLA, 그가 나를 떠난 여자가 이사했습니다. 그를 자신의 구덩이에 내버려두는 것은 씁쓸하고 달콤했지만 나는 그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았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단은 마침내 그가 뿌린 것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에단이 한때 침대에 누워 비웃었던 단순한 즐거움을 좋아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혼돈과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에단, 나는 에단과 이혼한 후 우리 결혼해 나왔고 에단과 이혼한 후 몇 달이 지났고 생활이 편안한 리듬에 안착했습니다. 나는 일에서 위안을 찾았고 평화가 주는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전화로 잠시 방해를 받았습니다. 에단이었습니다. 한때 자신감이 넘쳤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약하고 패배자처럼 들렸습니다. 사라,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다시 이사해야 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던 에단은 진짜 역경에 직면할 준비가 전혀 없었고 내가 냉정하고 냉담한 어조로 요청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전화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잃은 남자의 지푸라기 앞에서 당신이 한 모든 일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묶어. 에단, 당신은 당신이 속였다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했고 나를 얕보았고 이제 당신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무거운 침묵. 미안해요 사라, 저는 정말 바보였고 그 대가를 치렀어요. 그의 사과, 비록 진심이 너무 조금 늦었지만 당신의 사과는 과거를 바꾸지 않으며 에단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내가 초래한 고통, 그게 다야. 너는 나를 이대로 떠나게 될 거야. 그의 담긴 절박함은 뚜렷했지만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야. 에단, 너는 너의 선택을 했고 이제 너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해. 나는 통화가 에단의 조용한 흐느낌으로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나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내가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